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두 사람은 천정연분이 틀림없도다.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좋다. 하지만 아버지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들이 공부에 전혀 뜻이 없는 것을 탄식하던 차.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에 뜻이 없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의 공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번에 알성과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으니 너도 꼭 응과하라.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알성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한 종류입니다. 과거가 열리니까 과거에 응시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과거에 응시를 해라. 요행이 방에 들면 네 부모도 영화롭고 조상을 빛내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조상을 빛내게 하는 것, 즉 가문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들이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 성구는 아버지의 생각과 많이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이 잘 산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되기를 바라느냐? 자기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낭자와는 수개월 동안의 이별이 되겠으니 사정이 절박합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정말 힘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선구는 낭자와 이별하는 것이 너무 싫고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보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의 갈등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별땅은 수경낭자가 있는 장소입니다. 동별땅으로 돌아와서 낭자에게 부친과 주고받은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낭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자, 지금 자세를 바로 했다라는 것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버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색깔이 되게 많이 쓰였습니다. 즉, 지금 수경도 아버지의 말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낭군의 말씀이 그릅니다. 네가 잘못했다. 아버지 말이 맞다. 남아가 세상에 나면 입신양명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입신양명은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여 이름을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부모께 영화를 베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입신양명을 통해서 가문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바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낭군은 규중처자를 연연한 나머지 이것이 지금 선군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선군은 수경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아의 당당한 일, 여기에는 입신양명이나 과거에 응과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이것을 폐하고자 하니 부모에게 불효가 될 뿐더러 세상 사람들의 꾸지람이 마침내 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낭군은 제3 생각하여 빨리 과거 행장을 차리고 상경에서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하십시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노자도 챙겨줍니다. 뿐만 아니고 상황을 가정합니다. 어떤 상황? 낭군이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낙방거사가 되어서 돌아오시면 시험에 떨어지면 상황을 가정하고 반응을 언급합니다. 제가 죽고 말 테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남편 놈이 떠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잡념 다 버리고 어서 떠나십시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은 그 말을 듣고 적절하다고 절절히 합당하다고 여기고 어떻게 한다? 길을 떠납니다.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슬픔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선군의 슬픔입니다. 선군은 낭자와의 이별이 슬퍼서 한 걸음에 돌아서고 두 걸음에 돌아보며
연연한 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장면을 통해서 슬픔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낭자 또한 중문밖까지 나와서 먼 길에 조심하라고 제3 당부하면서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낭자 또한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슬픔을 통해서 둘 다 아버지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주는 두 사람의 슬픔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픔은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의 가치를 따르다가 아버지의 가치를 따르다가. 자, 그리고 선구는 수심에 찬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여 발걸음이 무거워 그날은 종일토록 30리 밖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30리 밖에 가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하루의 행적을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막에 들러서 저녁상을 받고도 오직 낭자 생각만 간절해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여 두엇을 뜨다가 상을 물리쳤습니다. 선군이 슬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선군에 대해서 하인이 걱정하고 있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선군이 입맛이 없는 것은 수경으로 인한 슬픔 때문입니다. 선군은 주막방에 앉아 있는데 이 적막한 주막방이 선군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공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산란하였다. 낭자가 옆에 있는 듯 하되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듯 하되 귀를 기울이면 들리지 않았다. 바늘밭에 앉은 것처럼 마음을 진정치 못하다가 지금 이것이 수경을 보지 못하여 생기는 마음의 근심, 외로움, 슬픔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공간이 이 적막한 주막방이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새벽녘에 시간적 배경이 언급이 되면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신발을 들매고 발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담을 넘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선군도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 과거를 보러 떠난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순응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당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수경은 놀랍니다. 어떻게 돌아오신 겁니까? 그러자 선군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군이 자신의 하루 동안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부친 백공이 듣게 됩니다. 사실 백공은 며느리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빙욱지심과 송죽지절은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큰 칭찬입니다. 정절, 절개를 잘 지키는 여성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아버지가 수경을 의심하고 귀를 문에 갖다 댑니다. 수경은 낮은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왜? 선군을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군을 숨기려고 선군을 이불 밑에 넣고 아이를 달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시아버지의 의심을 사게 되는 원인을 주고 맙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백공이 크게 의심을 품고 침소로 돌아왔습니다. 수경은 시아버지가 밖에서 엿듣는 기척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선군을 숨겼는데 오히려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노력이 시아버지의 의심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낭군이 온 줄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수경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외간 남자가 며느리의 방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수경은 재차 선군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제발 좀 올라가서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선군이 부모의 바람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당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수경이 화를 당할 것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부모님 말 안 듣고 다시 돌아온 것을 부모님이 알면 내가 크게 혼이 날 것이다.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뭐 해라? 가라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해서 선구는 수경의 말을 옳게 여기고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그 밤에 일어난 일을 하인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갈밝은 객창에 표시를 하시고요. 아까 있었던 주막과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성격의 공간입니다. 선군이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 즉 여기에서 선군은 다시 외로움을 느끼고 무엇을 감행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수경은 또 놀랍니다. 외로움도 풀어주고 좋게 얘기해서 보냈더니 또 돌아온 겁니다. 이놈의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을 꾸짖습니다. 제발 뭐 해라? 가라. 그러면서도 수경은 선군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드러내는데 천금지체가 객중에서 병을 얻으면 어쩌시렵니까? 천금과도 같은 귀한 몸을 가리키는데 선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해서 선군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